네,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로보틱스의 주요 이슈 정리해드리고 주가 전망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방어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600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는 6만원을 시원하게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유의미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근의 낙폭을 진정시키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의 주가 2,600억이라는 거래대금과 더불어서 최근에 부진했던 하락세를 다시 한번 돌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가 좀 약세를 그렸어요. 오늘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2% 조정을 받았고 바이넥스, 샤페로, 네이비의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또 세이트리온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이 오늘 3.5%나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2.9% 하락이 나왔고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바이오에 들어가고 있던 수급이 어디로 들어갔다? 반도체로 유입이 되었다. 그런데 대량의 매수 엄청 폭발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라 저가 매수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최근에 ASML 쪽에서 예상하던 것과 다르게 그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루나 일찍 실수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또 반영이 되었었고 반도체 sek터가 굉장히 또 부진했던 최근의 움직임이었는데 TSMC의 실적 발표에 기대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이런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에 또 기대감을 저가 매수의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반도체 섹터의 대대적인 반등 흐름을 곧바로 예측하기보다는 TSMC가 좋은 실적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ASML의 충격이 되돌림이 나오는 하락을 되돌리는 흐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셀비온이라는 종목 제가 상한가를 예언해드렸고 그대로 상한가 적중을 했습니다. 이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이 방에 곧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9월달에 말씀을 드렸던 상담이 경주마 종목 6개 중에 2개가 상한가가 나왔고 9월달엔 떨어진 종목이 없습니다. 10월달엔 총 5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YC는 마이너스 5% 여러분들에게 또 아쉬운 마음으로 YC를 정리했지만 제가 또 셀비온을 여러분들에게 YC 정리하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셀비온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상담이 경주마 오늘 상한가를 노려볼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추후 라인 때도 말씀을 드렸고 결국 셀비온은 제가 말씀드린 라인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쌍남이 실전에서 수익나는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실력 자랑을 여러분 앞에서 감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저도 주식 연구를 하고 있고요.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또 수익으로 이끌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2% 상승이 나왔는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국감의 이슈입니다. 오늘 이복형 금감원장이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은 자, 두산의 사장 김민철 재무담당 김민철 두산그룹의 사장 증인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에너빌리티와 밥켓의 경영진을 불러야 된다. 제가 어제 방송을 드릴 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감사에서 가만히 그냥 중간만 하자. 조용히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두산 사장은 가고 에너빌리티와 밥켓 당사자가 나와라 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은 에너빌리티와 밥켓 경영진뿐만 아니라 우리 로보 경영진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한쪽의 말만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거나 에너빌리티 밥켓 입장도 이번 합병을 하기 위해서 주주 서한을 돌리며 계속해서 주주분들을 설득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당연히 국감에서
두산과 관련해서 외부 발언은 한 적은 없다. 두산의 주주가치 환원 기조에 맞는 방식으로 수정해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또 이어갔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의 합병은 어떻게 된다? 이번 국감에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어떤 이슈가 되고 공론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딱 중간만 가자. 그죠? 어차피 두산 측에서는 이 합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 정말 크게 날아갈 주식이니까 합병에 대해서 혹은 지금 부진한 주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 분석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가 대응은 010-4469 한 번만 말씀해 드릴게요. 010-4469-6279 이 번호로 두산 로보,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라고 네 글자 저한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단체 문자가 들어갈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매도 타이밍 제가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저는 문자가 안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친구는 왔어요. 친구랑 같이 남겼는데 상당히 저는 안 왔어요 하시는데 종목명을 꼭 남겨주세요. 두산 로보라고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신데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들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어떤 종목인지 요청을 주셔야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로보틱스 이야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작도 중요한 내용으로 먼저 이어갈 건데요. 자, 일단 국감은 내용 좀 정리해드렸고 앞으로 중요한 관건은 저는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 또 정리해야겠죠.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이 제조업체들이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로봇을 활용해서 이 제조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유니버셜 로봇이 지금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죠. 유니버셜 로봇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약 1200개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50% 이상의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 제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시장을 리서치했더니 결과가 나온 거죠. 실제로 앞으로 협동 로봇을 사용하겠다 혹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 이 영상을 되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슈도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이 메이저 부품사들을 고객사로 적혀있죠. 지난해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두산 로보틱스 자동차 공정 솔루션의 미래를 선보이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금속, 전기, 전자,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 말레, 콘티넨탈, 이튼과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메이저 부품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두산 협동 로봇이 활용되는 공정은 부품별 공정과 완성차 공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게 개인적으로 가장 영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시죠. 실제로 자동차 이런 공정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들을 협동 로봇도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로봇은 아주 정확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 굉장히 이런 세밀한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지칩니다. 근로자들은 또 연차도 내기도 하고 또 작업이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은 또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협동 로봇은 굉장히 정밀하고 반복된 작업에 있어서 사람보다 그죠? 근로자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북미에서도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인건비보다 사실 로봇이 더 저렴하거든요. 인건비는 비싼데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한다. 이거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의 트렌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야 이거 정말 터졌구나 이런 게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더라도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국감이라든지 뭐 합병이라든지 이게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까?
실제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자동차 공정에서 들어가는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이러한 협동 로봇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 모습이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너나 할 것 없이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굉장히 진심이죠.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실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적이 안 터졌죠.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미 선언을 했죠. 공장 미국에 지어라. 미국의 인건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그죠? 굉장히 다양한 제조 공장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산의 효율성,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할 건데, 그 안에서 첫 번째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할 건데, 이것만으로도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계속 밀어주고 있는 분야가 또 협동 로봇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증시가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월 11일부터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 올해부터, 정확히 이제 연말부터 2차 전지의 조정을 끝내고 인공지능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그죠? 인공지능 가기 전에 이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한미반도체 주가 2만원, 4만원 할 때 그냥 업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거야, 이런 단순한 기대감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실적이 나아질 거야. 정확히는 매출 어차피 성장은 하고 있었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바뀔 거야. 요 모멘텀이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 조정받을 때 증시 끝났다, 폭락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인공지능 끌어올렸고, 지금 바이오가 증시 방어를 해주면서 그 다음 뭐겠어요? 금리 인하 수혜주, 미국 정책주, 이런 애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조용하더라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래 대금이 조 단위로 터진 종목이에요. 사람들이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종토방을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거 잡주다, 못 간다 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 어떤 잡주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래 대금이 조 단위로 터지냐라는 거예요. 조 단위로 터질 만한 이슈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 보세요.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당시에 이 A라는 구간이라고 할게요. A 구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CES 2024, 두 번째는 MSCI 편입 이슈, 2월달 MSCI 편입 이슈. 맞죠, 여러분들? CES 2024에서는 이제 월마트에 대한 계약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을 주기는 했지만, 요런 것들 결국 일정 이벤트였고 편입 이슈였고,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세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내용은 아니거든요. 합병 이슈가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적당한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나왔으면은 주가 정말 잘 갔을 거예요. 맞죠? 근데 합병 이슈가 이렇게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때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당시에도 거래 대금이 조 단위였다. 합병 이슈가 나왔을 때도 조 단위였다. 근데 조 단위로 거래 대금이 터지는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진짜 본격적인 재료는 뭐다? 미국이 이끌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의 재편,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제조 공장을 중국에게 넣지 않겠다.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각각의 인건비가 높은 나라들에게 이 로봇이 도입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거고, 실제로 이어지고 있고, 그게 터지면은 지금도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조 단위로 터지는데, 야,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나중에 제가 예언합니다.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 매우 크다. 그죠? 날 때부터 대박주인 종목이 있습니까? 그죠? 자,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박스권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같이 힘내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 대해서 많이들 지치시고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박주만큼은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움직임 이후에 이 초록색 추세선을 벗어나는 상승 추세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박스권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대응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수페타시스, 개인적으로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서 이제 종가 베팅 저 해봤는데 내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따로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추천드리고 텔레그램방에서 언급드린 적 없어요. 저 혼자 그냥 매매한 거고 이미 매매를 했으니까 내일 움직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팔 겁니다.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지다가 하락 추세로 들어가다가 하방 삼각 수렴으로 들어가다가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박스권을 만들다 급등 흐름이 나오며 신고가를 만들었던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산로보틱스도 이러한 흐름을 위해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박스권 만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010-4469-6279 2번으로 두산 로보 요 네 글자 종목명 저한테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두산 로보틱스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방송보다 먼저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 단체 문자 발송 도와드릴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당일 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국감이 이슈가 좀 일정이 미뤄졌는데 이제 앞으로 에너 쪽이나 또 이제 밖에 쪽에서 어떤 또 답변을 하고 하는지 지켜보면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같이 또 관찰하며 대박을 노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